자, 11번째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이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배울 내용들, 뒷부분 내용, 순열과 조합에서 배울 내용들이, 그쵸? 조금 이제 미리 먼저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뒷부분에서도 사실 또 나올 거예요. 이제 함수에 관계된 뭐 개수를 어떻게 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예를 들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요. 자, 함수의 개수.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세워볼게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자, x가 이렇게 있습니다. x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자,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개수를 셉니다. 함수는 이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x에 있는 녀석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무조건 y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그럼 1이 이쪽에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4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4가지. 이 4개 중에 하나로 갈 거 아닙니까? 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는 2로 가겠습니다. 2로요. 그럼 이제 2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도 짝대기를 몇 개 들고 있습니까? 1개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몇 개일까요? 3개가 아니죠. 3개가 아닙니다. 자, 아니 네가 간대 너 가지 마 이런 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간대 너 가지 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너 간대 가지 마 이건 1대1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지는 거. 그때는 가지 마는데 함수에서는요.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마찬가지. 얘도 4군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데 또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함수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2, 3도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겠네요.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갈 수 있는 데는 그렇죠. 역시 똑같이 4군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동시에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너 4 가는 동안, 그러니까 너 4 가는 동안에 얘도 4, 5, 6, 7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5 가는 동안에 4, 5, 6, 7. 너 6 가는 동안에 4, 5, 6, 7. 너 7 가는 동안에도 4, 5, 6, 7. 그러면은 4, 4, 16. 그 16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어가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4, 4, 16에다가, 그쵸, 얼마가 됩니까? 4, 4, 16에다가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요. 자, 6, 4, 24, 64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는 셀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요. 보십시오.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1, 2, 3 있으면은 그냥 너도 무조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밖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수함수를 볼게요. 상수함수의 개수. 자,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x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자, y가, 자,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함수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죠. 전부 다 4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전부 다 4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전부 다 5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전부 다 6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4로 가거나 아니면 전부 다 5로 가거나 전부 다 6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fx가 4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수는 바로 3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4나 5나 6으로 가는 거 3가지. 만약에 여기가 4, 5, 6, 7까지 있었으면 4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1, 2, 3이 있고요. 자, y가 4, 5, 6, 7. 그러니까 x, y의 개수가 만약에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얘가 짝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죠? 4군데예요. 해서 얘가 하나 갔습니다. 근데 1대1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쵸? 얘는 1이 간 데를 빼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간 데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데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얘를 제외한 몇 개로 줍니까? 3가지로 줄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얘도 화살표 하나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간 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몇 개로 줄었습니까?
2개로 줄었죠. 그쵸?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어가는 거니까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4, 3, 12에 24, 24개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대표 문제는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활용이 됐습니다. 그 활용이 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 이제 11번입니다. 11번. 11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 X가 있습니다. X가 있는데, 자, X가 누가 있냐면은요, 1, 3, 5, 7, 9가 있습니다. 1, 3, 5, 7, 9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Y가 있습니다. Y요. 오, Y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Y가 있어요. Y가 있는데, 2, 4, 6, 8, 그 다음에 10, 12, 14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에 F5는 8이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F에 5는 8이라고 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는 무조건 8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집합 X의 임의의 실수 원소,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이면 FX1보다 FX2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커지면 Y값이 무조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이쪽부터요. 자, 만약에 1이 2나 4나 6, 이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이 1을 갔으면은, 그러면 3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4나 6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3은 8이나 10, 12, 14 못 갑니까? 왜 안 될까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됩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돼요. 만약에 3이 10으로 가면은 X값이 커졌는데 Y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얘를 만족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자, 1이 2를 갔을 경우에 3은 4 아니면 6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이 어디로 가게 되면요. 1이 4로 가게 되면 그죠? 3은 무조건 6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커지면 Y값 커졌죠? X값 커지면 Y값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1,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 세줬어요. 1이 2 가면 3이 4 가는 경우 또는 3이 6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1이 얼마 가면은요. 1이 4를 가면은 3이 6을 가는 경우 총 3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 1이 2를 가면 그쵸 3이 4를 가거나 1이 2를 가면은 3이 6을 가거나 그쵸? 아니면 1이 4를 가면 2가 6을 가는 이 3가지 해서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 원리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개가 이 3개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만족하면서요. 그러면 7이 10을 가는 경우 9가 10이나 14 가는 경우 아니면 7이 12를 가는 경우 9가 14 가는 경우 선생님 7이 14 가고 9가 12 못 가죠. X값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보십시오. X값 커졌죠? 그쵸? 근데 Y값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얘를 만족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도 몇 가지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까?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7이 10 가는 경우에 9가 12 아니면 7이 10 가는 경우에 9가 14 아니면 7이 12 가는 경우에 9가 14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니까 곱해서 3, 3은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거? 9가지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돼요. 대응 관계를 좀 해보시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자, 추후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자, 얘네들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기본적인 거 4가지에다가 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꼭 열심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